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무안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개통한 나주 동강에서 무안 남학을 잇는 지방도로가 구실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상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주말 동안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각 후보 진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들에 대한 서류 접수를 마감짓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도 개별 통보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공천 적합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현장 실사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실사단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는 컷오프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사 작업 내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방법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캠프에서는 초비상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 적합도 조사는 종합심사평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천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직함의 사용 여부도 여론조사 실시 전에 공천심사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호남에서는 직함의 사용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추가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북쪽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서 개토제를 열고 추가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조사는 굴삭기를 동원해 표토층을 걷어낸 다음 안매장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눈이 아닌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종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날씨도 흐립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매우 포근합니다. 요즘 한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5.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상해에서 귀국한 20대 유학생이 광주 서구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닌가 걱정돼서였는데 고열 등 증상이 보이지 않아 자가격리 조치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저희 가서 계시다가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이동하시자고.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1339에 접수된 의심 신고가 4,000건이 넘고 광주 보건소 등에도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유학생 1명과 직장인 1명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고 전남에도 능동감시 대상 3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5명은
14일간의 잠복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하루 2차례씩 특이 증상이 있는지를 관할 자치단체가 확인합니다. 광주시는 5개 보건소와 대형 병원 등 11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해 의심 신고 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자의 정의를 종전의 우한시에서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게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주고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을 다녀온 시민 가운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 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고 그 밖에 중국 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격리시켜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전 지역 방문 여부 확인 후 의심 환자는 신속히 1339와 보건소로 신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과 홍보 등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무안공항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중단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주터미널. 여기저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이고 약국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일부 약국에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있으니까. 그거 씌우려고요. 중국 유학생이 있는 대학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남대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용 기숙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연수과정 수업을 오늘까지 임시 휴업했습니다. 교육청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들은 증상이 없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중국 전기 노선 운항도 잇따라 중단됩니다. 제주항공은 주 2회씩 운항하는 무안 장가계 노선을 오는 30일부터 중단하고 중국 사천항공도 31일부터 무안 장가계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에서 중국 사냐를 오가는 노선을 다음 달 초부터 중단할 예정이고 동방항공도 상해 노선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또 장가계는 그 후한성 바로 옆에 인접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비운항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보성군과 장흥군, 전라남도 등도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거세지면서 지역에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광주의사회 양동우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우한 폐렴의 원인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되게 감기 등을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비교적 전염성이 약하고 약한 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또 변이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 둥그런 원 주변에 방사선 모양의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이 됐는데요. 이번 우한 폐렴의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00%에서 폐렴으로 전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39도 이상의 발열이랄지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게 잠복 끼거나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각막 전염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전염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2 내지 3일에서 약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식기 때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이제 많은 양의 공격을 하면서 바이러스 양이 증가가 되면서 그때 기침이랄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개는 잠복기 때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 때도 전염성이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비말 감염, 즉 침이랄지 콧물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고요. 강력한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어렵고 대개 눈이나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에 많은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 환자 발생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 확진된 환자는 지금 4분이 있는데요. 중국인 여성 1분과 우리나라 50대 남성 3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분 모두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두 분의 능동 감시자가 있는데 한 분은 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격리가 해제된 상태고요. 한 분은 지금 현재 능동 감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요. 침이나 또는 콧물 등을 통해서 우리 점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손은 대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으면 되고요. 대개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예절은 손으로 가리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본인의 소매에 하면은 타인으로 감염이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아무래도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 그리고 앞으로 우한에서 올 그 교민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응이 어때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일단 먼저 검역, 항만이랄지 공항을 통한 검역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전폐를 강력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일단 공항이나 항만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관광객이나 또 내국인들 중에서 유한폐렴, 유증상자가 있으면 반드시 격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의사회 양동우 회장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통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방도가 온통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도로 한복판이 야수콘으로 더 씌워졌습니다. 문제의 도로 옆 배수시설인 축구가 내려앉았고 균열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집안 치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개통된 무안 남학에서 몽탄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입니다. 개통한 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고 특히 교량 연결 구간은 달리는 차량이 튈 정도로 심각합니다. 흙이 자꾸 유실되면서 안전 난간 기둥은 물론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 기초까지 밖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 비탈면은 곳곳이 패였고 쌓은 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로수까지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가로수도 비탈진 곳에 날림으로 심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도로 비탈면 수목 식재는 심한 경사로 인해 수목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방해하여 많은 양의 수목이 고사될 것으로.
도로 성토형 흙의 일부는 쓰지 말아야 할 뻘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를 떠받치는 비탈면이 부실해 장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로의 빗물을 빼내는 배수로 시공은 주먹구구식.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대충으로 만들어져 물이 새고 흘러든 토사에 배수관로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짓다 말고 대충 땜방질한 배수로도 있습니다. 교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로 연결부에 심한 균열이 가 있거나 폐기물이 뒤섞인 콘크리트 구조물도 발견됐습니다. 도로 흑사키 구간의 토동 상태, 토질 및 다짐의 불량으로 인하여 심화 현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대소형 구조물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어 추후 도로 통행 시에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의 부속도로는 더 엉망. 물 빠진 경사도는 맞지 않고 도로 곳곳이 깨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날림의 땜방식 시공까지 온전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부실투성이지만 이 도로는 지난해 말 준공 처리됐습니다. 남학에서 몽탄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는 1,1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할 책임 감리업체에 7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5.18 사료 발굴 태스크포스 팀이 옛 전남경찰청 내부 사진을 발굴했습니다. 사료 발굴팀은 안병하 당시 도경국장이 보관 중이던 1980년 5.18 이전 전남경찰국장실과 회의실 내부 사진을 발굴했다며 전남도청 보건단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출범한 태스크포스 팀은 당시 민주인권경찰상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정부가 4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목포시가 포함됐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 근대 건축물 등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원도심, 목포의 전설과 목포인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사막도, 목포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목포와 안동, 전주, 강릉시 등 전국 4곳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부산을 국제 관광 도시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확충해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근대문화유산,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목포시는 앞으로 다양한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세계적인 도보 여행의 메카로 변모하고 글로벌 마세 도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도 조성됩니다. 평화광장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 상품이 추가되고 사막도와 갓바위 문화예술타운, 목포만의 차별화된 섬 자원인 장자도도 관광 자원으로 개발됩니다. 2024년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네트로 퓨처 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목포에는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 500억 원 등 최대 1,000억 원의 관광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목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초중등학교 30여 개 축구팀이 광주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연고를 둔 초중등 12개 팀 300여 명과 다른 지역 20여 개 팀 450여 명의 선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광주 보라매 축구장 등 3곳에서 시범 경기와 훈련을 갖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선수단이 참여하는 이번 동계훈련이 광주 축구 꿈나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야수 박준태 선수를 내주고 키움의 내야수 장영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박준태 선수의 현금 2억 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키움의 장영석 선수와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장영석 선수의 영입으로 내야 수비가 보강되는 것은 물론 타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임시 개통했었죠. 이곳을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5개의 다리와 섬들을 거쳐 육지를 연결하는 색다른 드라이브 코스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이변 명절 최고의 인기 명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개통 나흘째, 여수에서 고흥을 향하는 첫 다리 화양대교입니다. 차량들이 교량을 빼곡히 채운 채 엉금엉금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정체는 조발도 둔병도로 끝없이 이어지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해연안의 때묻지 않은 풍광에 방문객들은 체증을 기꺼이 즐기는 표정입니다. 5개의 다리, 6개의 다리인가? 네, 그러니까는 가개통한 거잖아요. 일단 경치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부터 5번째 다리 파령대교 앞입니다. 연휴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10km도 안 되는 구간에 1시간씩이나 걸리는 심한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수까지 갔다 오는데 엄청 많이 막혔대. 다리가 나서 굉장히 고흥, 고흥반도 하고 여수반도 그래서 상당히 멋진 관광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교인 화양대교와 조발대교, 중로 아치교 형태인 적금대교, 현수교인 팔령대교 등 갖가지 형태의 다리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구간의 매력입니다. 여수 고흥간 해상교량을 임시 개통했던 지난 닷새간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은 모두 38,000여 대로 하루 설계 교통량인 7,000여 대를 평균 1,000대 가까이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정상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주 공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공원에 관한 그 경관 조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른 쉼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대 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자정부터 통행을 차단한 뒤 2월 마지막 주 중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경제적 상황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4일까지 광주시 환경정책과의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사업장은 3월 중에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무안 홀통항과 완도 당인항, 장흥 우산항과 고흥 지축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가 신규 지방 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어항별로 개발 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700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어항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지방 어항은 이들 5개 어항을 포함해 93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광주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 모니터단은 대중교통 서비스, 버스 운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실적에 따라 소정의 실비도 지원됩니다. 2월 16일까지 광주시의 누리집 공시 공고 내용을 참고해 이메일이나 대중교통과로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청년 1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할 청년도 모집 중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고 광주 청년 드림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최종 선발되면 공공기관과 공익활동기업,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기업 등 350개 사업장에서 생활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후 산으로 쫓겨난 아이 12명을 거두어 기르다 굶어 죽은 한 어머니.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무덤을 이장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강백 극본 연극 칠산리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광주 지역의 원로 배우들과 후배 배우들이 힘을 합쳐 전쟁의 아픔과 치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광주FC가 2020 시즌권을 사전 예약 판매합니다. 총 25회 이용권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시즌권을 구매한 팬들에게는 목걸이와 사인볼 교환권도 증정하는데요. 한편 컬러감을 강조한 새 유니폼도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FC는 3월 1일 오후 2시 성남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봉산면 서복마을 주민들이 12만 8천 원, 담양읍 3다 1위 주민들이 20만 원, 백동 심리 주민들이 29만 1천 원, 3다 1리 주민들이 26만 원, 담주리 주민들이 30만 원, 백동 1리 주민들이 40만 원, 객사 1리 주민들이 17만 5천 원, 운교리 주민들이 18만 원, 백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27만 8,540원, 양각 1, 2 주민들이 25만 원, 장성군 삼서면 금산 1위 주민들이 10만 원, 대곡 3리 주민들이 17만 원,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주민들이 56만 5,500원, 연월 1, 2 주민들이 27만 3천 원, 연월 1위 주민들이 20만 원, 화순읍 대리 1, 2 주민들이 25만 원, 삼천 3리 주민들이 10만 원, 감도 1, 2 주민들이 15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 2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신기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용사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빛가람동 LH 6단지 29통 입주민들이 23만 2,100원, 광주시 광산구 큰별 지역아동센터에서 8만 7,350원, 동구 대하 2차 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양림동 주식회사 다우림에서 5만 원, 하이파이브 가든에서 3만 원, 고재관씨가 10만 원, 광주 용봉동 좋은 사람들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